자, 저희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건 자체의 이름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완전 조작이라고 보는 게요. 원래 이거 시작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김성태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었어요.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로 주가 조작이다가 갑자기 정부 바뀌고 귀국을 합니다. 그렇죠. 귀국을 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대북 송금으로 제목이 바뀌어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은 수사할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의 증언만으로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졌고 거기에 중간 하나의 고리가 피하려 하니까 북한 전문가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끌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생각해 보면 재판받는 과정에서 뭐 진술이 번복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 논란이 되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외에 뇌물수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저는 검찰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가 뇌물수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북 송금 부분도 인정을 해라. 그렇죠. 그럼 폴리방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인정하면 요거를 봐줄게 등의 어떤 그런 그렇죠, 거래가 그렇죠. 있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가 지금 풀려나 있어요. 유동규 보고 네가 돈 줬다라고 해라. 그러면은 너는 나오고 정진상이나 김용호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폴리바겐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한때 흔들려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이화영 부지사의 사모님이 찾아가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화영. 네, 두 사람이 이제 부부지만 또 동지이기도 하죠. 친구예요. 예. 나이도 똑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되돌아오면서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어회 등 술 파티를 하면서 예. 나와 김성태를 검찰이 회유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정황을 두고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바뀐 이후에 감찰 지시가 지금 내려진 것이고 일정 상황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건데 당시의 수사검사가 박상용이라는 검사입니다. 이 박상용 검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이 의혹은 수원지검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었고 수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나와 있던 내용이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은 그걸 흔드는 것이다. 예. 그리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듣기에는 뭔가 다시 무슨 일을 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요. 이건 그냥 감찰이 나오면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찰이 나오면 지금 뭐 구체적인 진술도 교도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연어 술 파티를 오늘 아까도 후배랑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연어를 사주면 진술을 바꿔?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주면 진술을 바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의문은 들긴 합니다만 지금 드러난 상황은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반입이 금지됐던 어떤 물품이라든지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들 표현에 따르면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사건을 별건으로 별건으로 넘겨서 전혀 사건 이름을 바꿔버린 사건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 이게 이제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한 번도 검찰이 이런 행태로 수사를 한다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검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한 건 2월 3월이야. 우리가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5월이야. 그건 이미 진술한 다음에 사준 거야. 이런 이게 안 맞잖아 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한 별개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이게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중요한 사건, 자기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다음에 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는데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하고 이 진술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하면 우등생이 되면 술도 사주고 연어도 사준다. 이 기법이 아직 살아있다. 이 성량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다. 충격적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계엄도 전에 나온 이야기. 예. 이 이야기를 이화영 부지사가 터뜨려서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명수 적 총리의 모해 위증과도 저는 겹친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어회나 소주 한 잔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작동을 할지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내가 순간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교사
그 사건하고 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른바 제보자 X를 출정시켜서 출정은 뭐 아시다시피 검사실로 부르는 만나게 거죠. 해서, 예, 만나게 해서 진술 세미나, 진술 회유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짜맞추게 하고 위증하게 하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라. 위증해라.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이 밝혀져서 그간에 밝혀져 왔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도 동일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술 세미나, 진술 맞춰라. 사실 그 유일한 증거가 그 이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유일한 증거가 그 김성태 진술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진술 하나만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뭐 대검 감찰이든 어디 뭐 법무부 감찰이든 간에 감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좀 비교적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이제 재심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관련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공소 취소도 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검찰 자체 셀프 조사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검찰의 셀프 조사는 네, 셀프 조사는 항상 언제 뭐 그간에 한 번도 제대로 밝혀낸 적이 없어가지고 검찰 셀프 조사는 제 식구 감사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다만 일반 특검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3대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 정도로 해가지고 진상규명이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야 되니까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무리수가 생기느냐? 이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통일부에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사업을 하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검찰발 뉴스들 보다 JYP가 떠나고 계십니다. 예, 뭐 이거 인사라도 하고 가시고 그냥 쑥 빠져나가셔가지고 나가셨고요. 결국 뭐 자료가 있다 뭐 어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지금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확정 판결이 나버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재심을 통해서 뭐 명예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외에 그 시간 혹은 그 뭐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 등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냐. 물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법무부의 감찰 결과 그리고 말씀하신 앞으로의 뭐 상설 특검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SBS 보도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를 벌였던 게 수원지검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논란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외부 음식에 반입이 있었고 이걸 말렸지만 검사가 묵살했다라는 취지의 교정당국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따지자면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항상 그랬다시피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SBS 보도도 그렇지만 이 경찰도 좀 위축되고 쫄아가지고 당시에 경찰 조사를 했어요. 박상훈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에 이제 진술에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검사실에. 네,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이제 자인을 했어요. 근데 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다각도로 진술을 확보했는데 검사실 위치나 CCTV 뭐 어디 위치, 어디 배치, 의자 배치 다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요. 경찰 관계자한테 들었는데요. 진술이 조금씩 다 달라요. 뭐 의자 배치, CCTV 영상 녹화실 위에 뭐 의자 어떤 배치 등등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현장 조사 굳이 할 필요 없었다 이런 취지로 결론을 낸 거예요. 경찰 수사가. 경찰도 이거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군요. 네. 예. 몇 단계의 왜곡이 작동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곡과 은폐가 작동한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그래도 입장을 발표한 거는 지금까지는 썰이던 연어와 술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입장을 발표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수사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수사 결과 그게 없었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포함해서 이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거는 이 정권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상설특검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라졌다라고 믿었던 관행들이 이건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어쨌든 관련 사건의 피의자였으니까 드러났는데 지금 이 관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래. 검찰이 그리고 박상영 검사 지금 태도를 보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까지 다 했잖아요.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사회적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검찰 개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직적으로 뭐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
태도, 그 안에 막 이런 게 아주 깊숙한 제가 곳에 있는 거라면 요 사건 나기 좀 전에 OTT에 지금 있는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죠. 네, 그 야당이라는 영화가 딱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장검사실 옆에 창고라고 불리는 방이 있는데 알고 보면 거기가 VIP들이 오면 밥도 주고 회유하는 곳이죠. 네, 회의하는 예. 곳이고 뭐 침대도 있고 뭐 이런 곳이고 거기서 이제 뭔가 모종회의를 사건 은폐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유튜버의 공개에 예. 의해서 폭로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뭐 상상력 진짜 되게 천편일률적이네 또 저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아직 이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예. 말씀하시니까 이 지금 법조 3륜이라 그러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예. 왜 검사만 이렇게 지식구 감사기를 심하게 하고 많이 하고 약간 오만한 태도를 보이냐. 예. 뭐 이런 거를 많이 뭐 여쭤보고 물어보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검찰들한테 물어본 결과는 뭐냐면 검사들한테 검사는 이제 혐의자, 피혐의자나 뭐 피의자들하고 대면할 때 압도적인 권력의 우위를 점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예. 그렇죠.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앞에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게 체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 네, 이건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 야, 너 다 말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만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꼭 이거는 시청자들한테 나오면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예. 제가 맞아요. 그러네요. 미디어에서 재연될 때도 맞아요.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고 내가 대한민국 변호사 이러면 근데요 이렇게 아무 묻는 거야. 뭐지? 현장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로 이제 검사들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걸 알아야죠. 이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질 수도 있는 건데 검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